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렌탈이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상품 구독 서비스 일환으로 렌탈을 다루고 있는 카카오에 이어 최근 네이버가 브랜드사와 협업을 통해 렌탈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쿠팡 역시 렌탈 영역을 눈여겨보는 모습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쿠팡은 지난 4월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에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이를 온전히 소유하던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네이버 역시 지난 3월 있었던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렌탈 사업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렌탈 시장을 온라인화한다는 목표 아래 네이버 커머스만의 렌탈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우선 올 하반기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사업을 전개 중인 카카오도 지난해 말부터 가전, 가구,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상품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세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31개 채널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무료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인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가 드디어 국내에도 설립됩니다. 애플은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미국 디트로이트와 한국에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는 iOS 개발자를 위한 한 달짜리 단기 교육과정과 1년짜리 연간 교육과정으로 나뉩니다. 합격자에 한해 두 과정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는 앱 개발, 기업가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앱을 만들고 이를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코딩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당 20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경우 미시간 주립대학과 협력해 운영됩니다. 한국 내 협력대학과 구체적인 운영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IT 제조사 샤오미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전했습니다. 샤오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샤오미와 합의를 추진하고 추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동의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기업 명단에서 곧 제외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샤오미를 포함한 주요 중국 IT 기업에 대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군벌 기업이라며 규제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샤오미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올해 3월 미국 지방 법원으로부터 규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는 예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4개월 만에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샤오미와 미국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주식시장에서 샤오미 주가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과연 가상자산에 투자를 진행할까? 이 질문에 적어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손정희 회장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손 회장은 비트코인 투자 가치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버블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사내에서도 관련 투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방문 당시 공식 행사에서 2018년 비트코인에 200억 엔을 투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가운데 넥슨 일본 법인이 지난 4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28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잠정 중단하면서 비트코인 거래가가 급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차량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급증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가상자산이 여러 수준에서 좋은 아이디어이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결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채굴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래를 사용할 계획이며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결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발언입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중단 조치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에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하며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39조 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례 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반도체 공급망 유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는 K반도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택 3라인의 클린룸은 현존하는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팹으로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D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을 양산합니다.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전초기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지로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이 2021년 1분기 매출 42억 686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영업손실은 약 2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조 원이 넘던 영업손실을 지난해 5,500억 원 수준까지 줄이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으나 투자 확대 등으로 적자폭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적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이 반영되고 투자와 고용 증가에 따라 일반 관리 비용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활성 고객은 1분기 약 1,6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습니다. 활성 고객 1인당 매출은 262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1분기 182달러보다 44% 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 계도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경의습 숲길 인근에서만 10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의 대다수는 헬멧 미착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13세 이상이어도 이종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3만원입니다. 대부분 이용자는 안전규칙을 강화한 개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